바친 호남 지역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치 현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슨 공식 행사가 있었습니까? 깔끔해지셨네요. 오늘 대통령 모시고요. 예. 허영만 만화전 예. 거기 준비위원장에서 예. 제가 안내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허영만 씨하고는 관계가 허영만 있었나요? 화백님께서 만화가님께서 저기 여수 출신입니다. 예. 제가 순천이 지역구고 그래서 평상시에 인사하고 지내다가 예. 이번에 처음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만화 그 전시가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서 살펴보면서 대중문화 쪽에 정말 많은 관심들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만화가 드라마가 됐고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발전을 했었었고 또 영화도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문화의 날인데 대통령께서 한번 이거 이렇게 대중문화도 격려를 해주시고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올렸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또 이정현 의원이 위원장이라니까 또 대통령께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두루두루 문화의 예. 다양한 장르를 그동안에 격려를 하셨는데 대중문화 쪽에도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참 고마웠었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만화가 또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알던 이정현 의원답지 않게 깔끔하게 하고 나오셨군요. 네. 본래 깨끗하고 또 깔끔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최고위원이시니까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듣고 보실 텐데 요즘에 당청 관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관계 어떻습니까? 매우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끔씩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기본이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회의는 왜 있냐면 바로 그러한 이견들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모두가 한 길로 같이 나가는 것. 그게 회의고 그게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과 청와대는 다른 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공동 운명체이고 또 청와대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만든 정책에 대해서 당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나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 그동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 약간의 삐거든 게 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당정회의, 당청회의, 당정청회의, 또 당정청회의도 실무회의, 그리고 이제 고위당정청회의,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유지를 하면서 많이 그동안에 서로 조금 틀렸었던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아주 좋습니다. 당청 관계가 그렇게 좋은데 왜 정무수석은 물러나야만 하는 거죠? 정무수석께서 이제 본인이 더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제 밝힌 그런 것으로 하면은 지금 개혁 중에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 그 자체가 워낙 힘들고 그래서 앞선 정권에서도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폭탄 돌리기 식으로 개혁에 손을 못 대고 그 다음 정권으로 넘겨왔었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비록 여러 가지 욕을 먹더라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더 큰 부담을 다음 정권, 그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그 과정에 워낙 어렵고 워낙 힘든 개혁이다가 보니까 좀 곧 하면서도 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 때 이게 통과가 될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마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사퇴를 제출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조윤선 수석의 말이라고 해서 전한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믿으라고요? 또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본인 당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또 뭐 실제로 다른 그것으로 봐도 네. 정무수석이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사퇴서를 제출한 거 빼놓고는 그 밖에 다른 뭐 어떤 징후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호남 민심 얘기를 좀 해보죠. 선거 때 열심히 뛰셨는데 호남 민심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남다른 느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또 선거 이후에 벌어진 상황하고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같이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글쎄요, 제가 뭐 호남 사람들 다 생각을 모르겠지만
우선은 지방 경제나 지역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많은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지역 경제도 어렵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차분하게 착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호남의 경우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주 지지 기반이고 30여 년 동안 거의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아주 싹쓸이 일당 독점 독식 독주해야 하는 그런 체제가 계속되어 왔었었는데 예. 그 정당이 최근에 지역민들의 기대, 지역민들의 바람을 완전히 깨고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 어떤 뭐 좀 아노미 상태라고 할까, 공황 상태라고 할까, 어쨌든 약간 실망감, 배신감 그러면서도 상당히 낙담.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어떤 대안을 키워놓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호남이 압도적으로 밀어왔었던 정당의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행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지역 말하자면 민심 정치에 대한 민심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예. 뭐 대안도 없고 방법도 없으면서도 그러면서 또 만족스럽지도 못한 그런 혼란 상태죠. 예. 야당이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을 선임을 하고 어떻게든 혁신을 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평가를 한다면 여당도 뭔가는 해야겠죠. 여당도 가만히 고여있는 물은 들 수 없으니까요. 새누리당은 어떤 혁신이 필요할까요? 새누리당은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잘 흐르고 있고 아주 물살도 셉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가 지금 이제 개혁을 하겠다, 쇄신을 하겠다,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쇄신이 되고 개혁이 되고 혁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너무 자주 쓰고 그런 위원회를 자주 만드는 당일수록 사실상 반개혁이고 비혁신이고 결코 어떤 정치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죠. 예. 그런 위원회 그런 단체를 만들지 않는 그러한 정당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가 꼭 쇄신과 개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누가 더 현장을 많이 다니고 누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예.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새누리당은 어쨌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안 좋은 그런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와 같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공기업의 그 구조 조정이라든가 교육 분야의 구조 조정이라든가 노동 분야, 금융 분야에 대한 현 정부가 금년에 대통령의 연두 말하자면은 교서에서 제시했었던 그런 구조 개혁 방안을 어떻게 국회에서 뒷받침할 것인가를 일부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준비하고 있고 그런 일에 몰두하고 있죠. 저는 예. 그것이 새누리당의 개혁이고 쇄신이라고 봅니다. 예. 뉴스에 보면은 새누리당에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반을 만들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국회 선진화법 어떤 식으로 개정이 가능할까요? 근데 국회 선진화법 개정 역시 국회 선진화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인데요. 아주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었던 법이고 그 법을 다시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그 만들어질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주 상식적인 얘기로 할 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는 뭐냐면 다수결이다. 어쩌면 100%다 이렇게 지지가 없다고 한다면 논의하다가 안 되면 결국에 가서는 다수결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들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다수결이 적용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처리를 못하고 계속 미루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정말 시급하고 다급한 그러한 법안 또 그러한 의결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때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라도 다시 한번 재개정이라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개정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라, 치열하게 토론해라.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말하자면 아까 먹고 사는 문제 연관을 시켜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자기들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53개나 법사위를 통과시켜 놓은 법안을 3개만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고 본회의로 반드시 넘겨야 될 그런 법안들이 넘겨지지 않고 있는 이런 아주 교묘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당과 야당에게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의 이득이 되는 그러한 것들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여야가 좀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정현 의원께서는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양성 법안을 준비하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야는 그 부분에서는 대충 합의는 가능합니까? 논의를 이제 해봐야 됩니다. 제가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예. 근데 잘 알다시피 이제 사실 의사 인력들은 의사협회나 이런 데 얘기로는 과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민간 분야에 있어서고 공공의료 분야, 다시 말하면 군의관들이라든가 또는 저 낙도, 오지, 농촌, 산간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이 보건소라든가 또 국립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공공의료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한 1,000명에 1,100여 명 에서 2,200명까지 부족하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1년에 100명씩을 양성을 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고 지금 관련 의대를 만들어서 6년 동안 수련을 거치고 교육을 시키고 수련을 거치고 하더라도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른 것은 사람들이 참고 견딜 수는 있지만 생명과 관련된 또는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과 대도시, 직할시에 사는 사람들은 별도고 상관오지 도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생명은 경시돼야 된다. 이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 지금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야당이 그동안에 이런 공공인력 양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었던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봐도 의사협회에서도 민간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 얼마든지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의료 분야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손쓸 방법이 없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반 의대 순천대나 창원 대나 공주대나 지금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에서 갖고 싶어하는 그 대학교 내에다 의대를 선출하는 문제는 바로 졸업하면 민간 의료 경쟁이 되겠지만은 공공의료 분야를 별도로 육군사관학교처럼 양성을 장학금으로 약성을 해서 9년 내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분야는 지금 현재 의사들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하고 이렇게 서로 말했자면 이렇게 경쟁하게 되는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도 저는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급하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별도의 대학과 별도의 부속 병원을 만들자. 이것은 일본에서 성공을 했고 호주와 미국과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늦지 않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48명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48명 가운데는 야당 의원들도 좀 계신가요? 아직 안 계십니다. 아직. 야당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겠네요. 네네. 네, 시사 초대석 지금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정치현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광주는 잊어주세요. 아이파크가 들어오면 광주가 달라집니다. 태전 아이파크에서 누리게 될 생활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상상 그 이상을 만나게 됩니다. 태전 아이파크에서 새로운 광주를 더 크게 누리세요. 문의 031-797-3222 현대산업개발. 도시의 힐링을 꽃 피워라. 2015 대한민국 조경박람회. 조경산업의 최신 트렌드가 가득한 친환경 녹색도시 축제. 대한민국 조경박람회에 관련 기관 및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코엑스 문의 서울 515-4800 리드엑스포.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공부하는 글로벌 분산투자. 국내 금리 1%대 시대. 오랫동안 투자하는 연금이라면 한 국가나 기업을 넘어 더 넓은 투자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미래에셋 아시아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 글로벌 다이나믹 펀드로 여러분의 연금을 준비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반도이보라 김현욱입니다. 신도시의 강자 반도이보라가 동탄의 성공에 이어 송산 그린시티를 찾아갑니다. 분당 신도시 약 3배 크기의 신안산성 개통 예정으로 서울역 48분. 와우! 게다가 시범단지 첫 번째 분양이라니 기대할 만하네요.
송산 신도시 반도이브라 아이비파크 문의 1800-052. 95.9 MBC 라디오. 오늘 하루 뜨거운 이슈, 세계는 우리는이 전합니다. 여러분의 저녁길에 함께하는 김상철 앵커의 세계는 우리는. 세계는 우리는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베란다에 빨래를 널어두면 2-3시간만 지나도 금세 물기가 마릅니다. 그만큼 날씨가 건조하다는 뜻인데요. 지금도 역시 해가 지고 저녁이 됐는데도 서울의 상대 습도가 19%밖에 되질 않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일교차마저 15도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그리고 화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습도가 높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내일도 서울 31도, 대구 33도의 폭염이 계속될 텐데요. 그나마 습도가 낮아서 찜통 더위를 부추기지는 않겠고요. 폭염은 모레쯤 꺾이겠고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퇴근길 1시간 사이 영동과 서해안고속도로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여전히 꽉 막혀 있고요. 용인서울고속도로도 광교부터 서수지까지는 속도 안 납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도 부천 일대 양방향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계는 우리는 날씨와 교통정보 박소윤이었습니다. 네, 시사 초대석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 또 한 번 법률가 출신 총리 후보자 카드가 나왔는데 청와대와 여당은 일단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완수해낼 적임자. 이런 측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이정현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인사권자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 과제가, 국정 과제가 있었을 것이고, 예. 그 과제에 맞춰서, 인사를 발탁하지 않겠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가 재보선 선거 때 그 호남 총리론 얘기하면서 이정현 최고위원을 지목하기도 했는데,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경험과 경륜도 더 많이 쌓아야 되고요. 네. 어디서 보니까 원내대표나 대표는 생각이 있으신 것처럼 말을 하셨던데요. 아이, 정치하는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자기가 펼치고 싶어 하는 정책 또는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과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권한과 또 실질적인 책임을 한번 맡아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누구든지 다 있죠. 예, 예. 아무튼 그 황교안 후보자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런 분이 총리가 되면 또다시 신공안정국이 조성될 게 분명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야 누구를 낸 불로 잘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야당 대표님이나 모셔다 총리시키면 몰라도 그렇게 하지는 어떤 누구도 아마 이제 다 비판을 하려고 그러고 또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또 그런 것 자체가 발전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음번에 또 공직에 대한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고 실력도 쌓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안 검사 출신이라 그래 가지고 안 된다. 공안 분야를 그러면 없애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안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분들의 역할과 또 그분들이 또 헌신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공안 쪽에 있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그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공안부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얼마나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느냐. 또 그리고 지금 아까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그 부정부패 척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앞선 정권에서 좀 많이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최근에 이제 지난 집권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하고서 터져나온 문제들 중에 사람들은 오싹하게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 비리, 부속품 하나만 잘못돼도 정말 얼마나 큰 재앙이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 빠르게 달리는 이 말하자면은 철도의 비리가 어떤 부속품 하나 잘못해갖고 만약에 철도에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방산 비리. 아니 저기서 저기 포를 쏴서 대응을 하려고 포를 쐈는데 포가 안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러한 비리들이 실제로 존재를 한단 말입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고 계속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비정상을 한번 정상화를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래서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 크고 작은 지금 그 세 부분에 대한 아주 여지없이 칼을 대고 있고, 이걸 하다가 보니까 관피아, 한마디로 말해서 해당 부처나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러한 비리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좀 공무원님들한테 아프고 힘들기는 하지만은 이런 관피아 부분에 있어서 채용 심사를 철저하게 하는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하고, 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떤 그 좀 지도층 인사들이 은닉된 재산들을 갖다가 환수를 못 해가지고 재산이 26만 원이 27만 원이네. 이 정권 들어와서 앞선 정권 때도 다 검사 판사들이 있었고 기관들이 있었지만 손도 못 댄 것 제대로 환수를 시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또 하루에 5억씩 감옥 안에서 황제 노역을 하면서 이런 것도 완전히 뿌리 뽑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지금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게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이것이 또 정치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해서 모든 분야가 발목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수사도 하고 그리고 또 단호하게 근절을 한번 시켜보려는 의지를 갖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검찰 출신을 임명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부패 척결의 취지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요. 야당 입장에서 생각하면 굳이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2번씩이나 냈던 분을 총리로 지명해서 꼭 야당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임 건의안을 어떨 때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2번, 3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떨 때 내느냐 부분인데, 어쨌든 그 황교안 장관이 상당하게 신앙심도 깊으신 분이고 중심을 잡고 이렇게 법치 확립에 있어서는 아주 타협하지 않고 가는 그런 분이어서 아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청문회에서 잘 다뤄지겠죠. 예. 정무수석도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정현 의원도 정무수석을 하셨잖아요. 초대 정무수석. 어떤 분이 정무수석이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도 또한 인사권자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만은, 이게 지금 요 시점, 말하자면 대통령이 이제 3년 차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의 정무수석, 상당하게 정치권, 여든 야든 정치권과 아주 대화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주 일반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실제로 정무수석은 참 애매합니다. 예. 청와대 수석이 나서서 겉으로 나서고 대외적으로 막 활동할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청와대 안에 들어앉아 있을 수만은 없고, 그렇겠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참 정치에 대한 감각이나 또는 정치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나 또 관계 교류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필요로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아유, 짧게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앞으로 당정청 관계도 물론이고요. 정부의 야당의 관계,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짧게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입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로 주 이슈로 담아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툰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모든 게 다 원만하게 양보가 되고 서로가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국민도 그걸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초대에서 오늘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